치열한 주식시장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속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 승리. 안녕하십니까.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저는 스칼렛 요원 장유리나입니다. 휴, 다행히도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원래 내마녀의 날에는 통상 주가가 막판에 유동치기 마련인데 오늘의 양시장을 보면 오후 시장에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는 탄력을 높였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욱더 수익이 많아졌기를 바라면서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호텔 검색창에 주식전쟁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와서 지휘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이제는 이분을요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숫대환 지휘관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지휘관님 어서 오십시오. 승리. 네, 승리. 네, 오늘따라 더 머리숱이 많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머리 잘하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전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한 전문가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숫대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제 머리숱처럼 풍성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또 캐릭터를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 탑3부터 먼저 공개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주제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대한 지휘관이 보는 오늘장의 핫한 이슈 탑3는요. 신흥국 반등 이런 키워드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흥국 반등, 그 뭐 대만 쪽인 건지 중국 쪽인 건지 뭐 우리나라인 건지 신흥국 너무 키워드 넓은 거 아닙니까? 일단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대만이어서 그쵸. 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국가를. 네,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봉쇄를 느슨하게 했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 심리가 오히려 신흥국 시장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의 11월 PMI가 10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이게 부동산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50을 뛰어넘은 적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우려가 헝다 리스크라든지 각종 규제로 계속해서 조금은 무거워졌었는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기 냉각은 없다. 지준율 그런 의지를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제 재대출 금리 인하로 표현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도 내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올림픽도 있고요. 10월 달에 시진핑 3년임이라는 그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내년까지 가져갈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신흥국으로 같이 분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의 이런 바닥권 통과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올해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화장품 같은 섹터가 특히나 이제 산업도 부진했고 주가도 종목들이 좀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 대만의 전자부품 수출이 저번 달 대비해서 저번 달이라기보다는 10월 달이죠. 10월 달 대비해서 9%가량 증가를 한 점도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가는 와중에 대만의 전자부품 수출,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의 전자부품 수출이 9%나 증가했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이런 반도체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현 수준보다는 지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의존도 높은 산업이 참 많은데 향후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뭐 반도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산업들을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나눠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철강 산업 쪽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중국 쪽에서 이 철강 원자재 철강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망간인데 중국에서 감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망간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은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화학 원재료가 이제 나프타인데 그걸 이제 원유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거의 유가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화학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측이 과연 맞을런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탑2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고대한 지휘관이 보낸 오늘장 핫한 이슈 탑2 이란 핵 협상이라는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라는 키워드인데 관련해서 오후장의 흐름들도 섹터들 움직임이 어땠는지도 좀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후장에 생각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수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와 지켜주는지. 3,0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0포인트를 전 주요 구간으로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한 4차례 정도 지난달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는 1,010포인트를 뚫어주더라고요. 22포인트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란 핵 협상이라는 주제는 왜 잡아왔냐면 핵 협상 관련해서 P6 국가들과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유가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이제 과제는 이란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이제 그 구리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 대비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17.3%나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과 오펙의 증산 유지 결정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수 같은 게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11월 말에 미국이 5개국이죠.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영국, 그리고 중국에게 공조를 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을 협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5천만 배럴 정도 방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국은 2,000에서 2,500만 배럴 수준의 방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니까 이제 오펙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우리는 증산 결정 취소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올 정도여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가 기존에 너희와 협의를 했었던 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요 오펙과 미국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요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은 이제 저번 달부터 재개가 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P6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인데요.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6월에 강경, 반미, 보수 성향을 가진 이 리 씨라는 분이 이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핵 협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7차 핵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란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산유량과 원유 수출량이 기존에 제재가 있기 전보다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유를 안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가가 치솟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추후에 지금은 급감한 상태지만 추후에 인플레이션과 유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경제제재 해제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과 협약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오펙의 증산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증시가 내년까지도 이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란과의 핵 협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기사 떴는데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이란과 서방 간 협상 물 건너갈 수 있는 지금 공산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 가능성 나오는 만큼 점검 좀 시급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에 대한 또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현 질관이 보는 오늘 장의 핫한 이슈 탑1 공매도 숏 커버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네. 오후 시장에 더욱더 시세가 좋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굉장히 저렴하게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욱더 매수를 하는 거다. 이런 또 기사들이 있는데 네. 여기 동의 좀 하시나요? 네, 저도 지난 방송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오를 때 우리 시장은 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오를 만큼 올랐고 한국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괜찮으니 조금씩은 한국 주식을 담아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외국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공매도 숏 커버링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서 들어볼게요, 이야기. 네,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변동성이 심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원래 공매도 투자했던 세력은 요즘에 하반기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말 전에 배당 기산일이 있습니다. 그 배당 기산일 전에 주식을 빠르게 상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배당 기산일 전에 배당 높은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상환해 가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숏 커버링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에 주가가 반짝 반등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요.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고 주수는 지난달 대비해서 6.6% 정도 감소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 금액은 2.7% 정도 감소했는데 이때 코스피 시장이 2,980선에서 2,945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였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이 강한 이 대차 잔고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달 초 1조 1,903억 원까지 늘었다가 이번 달에는 1조 1,628억 원으로 증가세가 확실히 꺾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 대차 잔고가 급감을 하고 공매도가 상환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빌리고 나서 갚을 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원 주식 보유자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수익률도 굉장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연말 배당 기산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고 상환하게 되면 배당금 부분도 체크를 해서 배당금 부분도 감안을 해서 얹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 부분은 제외하고 상환을 하려고 빠르게 지금 숏 커버링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커서 이미 상당한 공매도 수익을 거뒀고 연말에 이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내 종목은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조금 심할까 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숏 커버링에 대한 또 키워드를 정리해 주셨는데 매도 포지션을 끝내기 위한 매수를 좀 의미하기 때문에 참고해달라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 좀 듣다 보니까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될 2022년에 공매도 관련한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법 개정이 돼가고 있지만 네. 금통위원장이 조금 강력하게 개인은 못 하잖아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나요? 네, 개인도 이제 대차 잔고 이제 전화 주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낙 이제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아니고서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세금을 워낙 많이 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김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서 내년에 공매도 이슈는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겠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오늘은 고대한 지휘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들 정말 궁금하시죠?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대한 지휘관이 보는 오늘 장의 핫한 키워드의 업종은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환경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두 섹터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외받았습니다. 그런데 들고 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NFT나 뭐 네, 다른 리오프닝주들도 네, 좋았고. 리오프닝주도 그렇고 뭐 게임주도 그렇고 메타버스 많이 뭐 올랐는데 그런 거 같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쌀 때 사지 말고 원하는 가격에 사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2022년을 대비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섹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볼 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들고 오신 건가 보네요. 네, 근데 뭐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뭐 크게 밀린다거나 할 종목들은 아니고 점진적인 상승,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꾸준히 오르면서 내년에 좀 더, 내후년에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빛이 정말 보여질 수 있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앵커님이 자꾸 이제 비아냥거리셔가지고 아닙니다. 비아냥거린 게 아니라 궁금한 거죠. 아, 장난이에요.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 네, 왜냐면은 아직은 좀 지금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보라는 거잖아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 당황스러워요.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제 우선 현대차가 이번 달부터 이제 특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근을 계속해서 하더라도 전부 이제 올해 목표한 생산량을 못 채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물량들이 내년으로 이연이 되면서 2월이 되면서 내년에 또 특근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전기차 생산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2차 전지 장비주를 가지고 나온 건 최근에 유럽 지역의 배터리 투자 확대 소식이 있어서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 3대 배터리 업체, 이 노스볼트,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브리티시볼트 이 세 곳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규모가 40기가와트인데 보통 1기가와트당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기가와트니까 4조 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극재, 음극재 등등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설비 투자라는 건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재보다도 먼저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올해 특히 소재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BM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 대비해서 장비주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뉴스는 한국의 이제 대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이 모멘텀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면 장비주만 좋을 게 아니라 장비 그 다음에는 소재까지 이어서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소재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재주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장비주들은 언제 오르지? 라고 답답해하실 필요 없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내년에도 좀 견고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 듭니다. PNT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54,600원까지 딱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또 눌려 있어요. 가져오신 이유는? 이 PNT라는 네. 기업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네. 뭐 실적이 매력 있나요? 그쵸. 아니면 모멘텀인가요? 뭐. 2차 전지 장비 기업 중에 매출액이랑 수주 잔고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넘버원으로 보시나 보네요. 뭐 넘버원은 탑픽에서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까? 네. PNT 그래서, 그러면 알아볼게요. 네, PNT도 괜찮은 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랑 수주잔고 규모는 최대급입니다. 최대급이고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와 그리고 동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기술력이 타 공정 대비해서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다른 셀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고 오히려 적자 전환하는 기업도 생길 정도였는데,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이 21%나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셀업체들의 본격적인 증설이 시작이 되고 P&T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이제 고객사 내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상승과 비례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차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 차트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이 급하게 나왔고 기준선 부근,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부근에서 버텨주는 모습인데 해당 구간 박스권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높을 때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박스권 아래까지 내려올 때 여유롭게 매수하셔서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오신 건지도 궁금해요. 일본과 주봉을 봤을 때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소폭입니다. 15,550원에 오늘 종가 라인 찍은 M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 있어서 관련주로 들고 오셨나요? M 플러스는 2차 전지 이제 조립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노칭, 스태킹, 탭 웰딩 그리고 패키징 이게 조립 공정이거든요. 어렵네요. 요 공정에 쓰이는 모든 핵심 장비들을 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턴키로 제작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고요. 가장 핵심 고객사가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탭 웰딩 장비와 패키징 장비 점유율이 타 기업 대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내년에 굉장히 캐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 증설도 계획돼 있고 미국 쪽 투자, 유럽 쪽 투자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쪽에서 생산 라인 쪽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는데 최종 승자는 M 플러스가 됐습니다. 수주를 SK 아이테크놀로지 쪽에서 따낸 그 매출이 내년부터 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유럽과 북미 지역 신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수혜도 같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유럽 업체 파일럿 라인까지 수주를 해놔서 유럽 시장 현지 업체 공략까지도 가능한 기업이 M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T 차트인데 잠시만요. 빠르게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셔서. 네, M 플러스 차트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저항받으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해당 구간을 이제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눌렸을 때 차근차근히 분할 매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뚫어준다면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이요. 2차 전지 리비안 때문에 좀 들고 오신 거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맞나요? 오늘 그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리비안 이슈를 받아서 올라온 건 아니고 그 각각 기업들 개별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코캡이 상한가를 맞아요.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봤어요. 리비안 이슈로 갔기보다는 에코캡 개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사유 좀 살펴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도 궁금합니다. 눌려 있고 지금 소외받는 이 종목을 지금 사면은 내년에 좀 수익의 열매를 보는 건지. 네, 친환경은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섹터기도 한데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모든 글로벌 각국이 목표하고 있는 종착지는 친환경이고 이제 그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기업들이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시는데도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에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올해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려올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번 달 1일에 KESG, 뭐만 하면 이제 K를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ESG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기업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이 ESG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기초가 될 수 있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ESG에 대한 기업 대응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회사가 자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600여 개의 ESG 평가 기관이 난립해 있는 상태여서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진국들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RFS와 그리고 RPS 제도라는 건데 RFS는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바이오 디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뜻하는데 이 RFS 쪽에서 현재 3.5% 수준으로 지금 측정이 돼 있었는데 2030년까지 원래 5% 상향 예정이었는데 이 기준치를 8%까지 이번에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RFS 비율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시선을 좁혀보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주력하고 있는 산업은 수소산업이거든요. 그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정수소경제로의 완벽한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2050년도까지 수소 수요를 100% 청정수소로 발음이 어려운데 청정수소로 정정해 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수소 수요를 100% 청정수소로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철강 화학 같은 이제 화학 연료 산업을 수소 산업으로 이제 서서히 대체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 선박, 드론 같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각 분야의 상용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긴 시간이 걸리지만 개발 소요는 현 시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발음이 좀 잘 들리지 않아도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들고 오셨는데 내년 5월에 준공이네요. 최첨단 수소기술 R&D 센터 만들겠다. 수소 관련한 섹터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진하이솔루스는 이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회사기도 해서 또 성장성도 뛰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18년도부터 이제 현대차 넥소 수소차죠. 넥소 대표 수소차인데 그 넥소에 탑재되는 탑4 수소 연료 탱크를 메인 협력사로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FC EV 사업이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보다는 이 현대차 그룹이 앞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수소 생태계 육성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육성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 확대에 무게를 좀 두시고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탑4 수소 연료 탱크를 양산하고 있는 상장사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스웨덴의 헥사곤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블루오션이어서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쟁력은 충분히 앞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의 향후 연간 FC EV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일진하이솔루스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기 실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공격적 접근보다는 보수적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요. 핵심 협력사로 일진하이솔루스의 현재 탄소 섬유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 최대 주주인 일진다이아몬드와 더불어 현재 2대 주주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관련해서 큰 물량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큰 물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진하이솔루스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오늘 차트 전환이 좀 느린데 일진하이솔루스 차트 보시면 상장한 지 올해 9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굉장히 많이 2배 이상 밀렸죠. 반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도 돌파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지금 보신 차트랑 정말 일봉 차트로 보시면 비슷합니다. 코오롱 인더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경기 민감 화학주 다지모 기지개를 펴는 건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뭐 친환경 관련한 섹터 어느 쪽으로 보시죠? 이것도 수소 관련해서 가지고 온 기업인데요. 네. 앞서 지금 당장은 수소로 큰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못 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있고 내년에 근데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어떤 멘트 날릴까 지금 고민하시는 게 다 아니요, 보이는데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전 시청자분들과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대차 수소차양 수소 저장 용기 관련해서 독점 업체입니다. 독점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미 넥소 차기 모델까지 코오롱인더와 현대차가 계약을 끝마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성장이 담보된 수준의 기업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대 업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빠르게 공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EU와 미국의 수소차 개발 업체들과 충전 탱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고요. 내년에 이 부분도 가시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 IR에서 코오롱인더가 밝혔던 수분 제어 장치에 대한 투자도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소 소재 관련해서 캐펙스가 연간 300억 수준이라고 하니까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코오롱인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모습은 아닙니다. 전환된 모습은 아니지만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좋고 단기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이 나아졌을 때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내년에 좋은 성과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친환경 섹터 또 살펴봤고요. AS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오늘은 또 새롭게 많은 분들 놀러 오셨습니다. 쫀득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상규님 오셨고 닉 12345님, 올리브님 우리 또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 궁금증,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죠. 자, 첫 번째로는요. ASR 종목 12월 2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26.2%. 굉장합니다. 어제 오늘 살짝 좀 빠지는 듯 했는데 오늘 오전장에요. 146,500원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시장에 갑자기 오전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그 정확한 사유는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안내드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나와주면서 기존에 저항받았던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상회했고 한 차례 정도 저항받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오프닝 이후까지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지속적으로 눌린다면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뭐 눌린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기회로 삼고 가져가신다면 저항 구간 돌파하고 내년에 더 이제 만약에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상승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콘입니다. 쿠콘 같은 경우도 오늘 1% 강세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죠. 78,700원의 종가. 그리고 상승률은 3.9%. 계속해서 꾸준히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쿠콘도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고 다음 1월 달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시가 된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마이데이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차트, 쿠폰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현 구간에서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매수 안내를 드렸었고 해당 구간 이탈 없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1등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으로 쿠폰을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내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이데이터 관련주를 담아야겠다 하시면 쿠폰을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해당 구간에서 뭐 눌린다면은 뭐 눌릴 것 같지는 않은데 7만 원 구간까지 눌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담아가시면 내년 1월에 마이데이터 본 사업이 시행되고 쿠폰은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10% 이상의 매출 비중을 마이데이터로 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지금 구간보다는 충분한 성장, 충분한 주가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뷰티, 뭐 K드라마도 있다면 K게임도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펄업있습니다. 오늘 7%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제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 쭉 들고 갈까요? 네, 펄어비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다른 종목 잘 갈 때 펄어비스가 한 6%밖에 못 가서 왜 더 못 가냐 이렇게 놀리셨던 종목인데 기억이 납니다. 네, 조금 더 오늘 어깨 좀 이렇게 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네. 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오. 종목입니다. 네, 펄어비스는 네.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증명이 된 IP인 검은 사막이라는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IP와 NFT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내년에 부각을 받고 신게임이 흥행을 한다면 현 수준보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내년에는 이제 단순히 게임이 흥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격히 오른다기보다는 NFT와 결합된 상품이 흥행을 해야 추가적인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나와준 이후에 조정 2파를 거쳤고 이제 추세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 해당 고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내년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펄어비스가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고 있고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 좀 어깨를 펴면 경련이 오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시청자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워낙 유머러스 하시죠. 제가 이제 수시 많아서 어깨가 결리긴 한데 종목이 잘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걱정 기분 없다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일 계좌 더욱더 빨개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좀 탑픽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주식전쟁 히든 방송 진지하게 저희는 여러분들의 소통을 하면서도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픽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들을 들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주안에서의 탑픽주는요, CIS가 되겠고요. 이어서 친환경 관련 테마주 안에서 JC 케미칼이 탑픽주로 뽑혔습니다.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를 맞추신 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5분 이상이 맞춰주셨는데 선물로 이걸 받고 싶으시대요. 네포트의 저장 이렇게 요즘에 하는 뭐 유행어인가 봅니다. 그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님 하신 걸로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이 원하시니까. 하시는 걸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둘, 셋. 네포트의 저장 맞나요? 네. 너무 잘하셨죠?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CIS입니다. 탑픽주 왜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뭘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하면은 장비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살펴보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극 공정 장비 분야에서 핵심 장비들, 이제 코터 그리고 캘린더, 슬리터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노스볼트 이 기업들이 캐파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증가가 내년에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이제 내년에 CIS 같은 경우에 1, 2공장을 합산해 봤는데 그 규모가 매출액 2,500억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CIS 시가총액이 9천억 원대인 걸 대비하면 굉장한 매출액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업체들의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생산량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셀 투자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특히 2차 전지 장비 투자 중 전극 공정 장비 비중이 약 3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유럽과 미국 셀 공장에 대한 셀 업체 발주가 계속해서 증가가 지금 시점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CIS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 차트 보시면 오늘 조금 올라와줬죠. 오늘 장중에 9%대까지 올라와줬기도 했고 종가가 6%대 마감이 됐는데 추세는 어느 정도 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강한 상승 나왔던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눌림 크게 나왔다가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추세 돌리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들의 추세도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8,500원 수준에서 1차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지지 구간 이탈을 하는 구간인 13,000원 구간 잡아드리고 CI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보고 계신 종목들의 공통점 보면요. 일봉 차트 그래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JC케미칼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좀 이야기 듣고 싶네요. 오늘은 좀 거래량이 그래도 많이 실렸어요? 네, 이게 제가 내년을 바라보는 섹터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차트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이미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턴 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앤세일 기간에 우리가 미리 좀 담아놓고 내년에 열매를 수확하자라는 차원에서 CIS도 그렇고 JC케미칼도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차트도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JC케미칼 설명 먼저 드리면요.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죠. 그중에 이제 디젤과 중유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RFS죠. 그게 이제 기존 3.5%에서 8%로 상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바이오 중유 수요도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내년에 확실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제적으로 완공을 맞춰둔 자체 저장, 출하 설비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재무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고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니까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RPS에 적용되는 바이오 중유의 도입 확대 그리고 기존의 적자였던 이 그 바이오 디젤 관련해서 원재료가 이 팜입니다. 팜유인데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 이 팜 농장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연료의 주요 원료인 팜 농장, 이 팜유 관련해서 팜 농장 적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적자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돼서 내년에 주가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는 밸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너무도 싼 구간이다. 밸류가 현재 PER과 PBR을 다 살펴봤을 때 굉장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차곡차곡 담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차트 보면서 같이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 보시면 아까 CIS와 비슷한데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쭉 눌려줬고 1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1선을 하회했는데
121선을 오늘 딱 돌파해줬거든요. 윗꼬리가 달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9,8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7,400원 구간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와, JC케미칼 좋은 종목인데 선권이 좋다라고 또 극찬을 해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장 전략은 잠시 뒤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김상균님께서는 역시나 또 삼행시 전문가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오셨어요. 네,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대단한 정보 주셔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삼행시 받으면 기분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네, 포트에 저장이네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내일 전략을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를 저장해도. 네. 내일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내일 일단 주요 이슈를 3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지금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심리 지수입니다. 심리 지수. 물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 지수니까 참고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SK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 임원진들이 되겠죠. 그 임원진들 탄소 중립 선도 기업이라고 해서 청와대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내일 시장 요 3가지 이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전략 이것만 듣기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히든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10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제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CIS라든지 JC케미칼 보신 것처럼 조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가격대가 싸고 지금 최고 매수하기 좋은 맥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JC케미칼이나 그 CIS보다는 시세가 빨리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꼭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오늘 방송 참여하셔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대주 매수할 수 있는 맥점 공개해 준다고 합니다. 맥점 자리 잘 잡아야지 수익도 극대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전쟁 4글자를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올 겁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시면 하단에 방송 예정 빨간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10시 30분 고대한 지휘관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도 내 마녀와 싸우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또 9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